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뭐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무슨 공부하시는 거예요? 상담. 상담. 예. 어려운 거 하시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 공부 마음 챙김 이거를 상담적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그건데 왜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할 틈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그건데.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이 세속을 공부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다 똑같더라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한테 접목이 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그 어느 정도 이게 조금은 하고 있지만 실제 무아이고 보통 사람들한테 잘 이게 그러니까 좀 안 믿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무아이거는 이해를 못해. 네. 보통 사람들은. 상담은 오은영 박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잘 느끼겠죠. 그렇죠. 예. 그분이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카페에 이제 오은영 박사의 그 탤런트 이상인 그 부부와 애에 대한 것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나 스크랩을 해 놨는데 스크랩을 해서 올리니까 그 반응이 물음표님이 한 2개 다르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 연연님이 전화를 해서 같이 대화한 게 있고 또 다음에 또 누군가가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연연님하고의 대화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써니님은 한번 보세요. 오은영 박사의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오은영 박사의 진단과 오은영 박사의 처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의 그 어떤 이 상담과 상담의 진단과 처방이 거기 나와 있고 후속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거와 관련해서 첫 번째에 대한 동영상에 대해서 연우님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속편에 대해서도 아마 또 대화가 있으면은 그 대화를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써니님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어제 대구 법담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와의 대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 수행과 자기가 그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교 일을 이렇게 본 거 관련한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은 안 맞는 점이 있고 또 뭔가 그대로 잘 안 되는 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가령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어떠함에도 그 이치가 다르지 않는 거다. 만약에 그것이 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과제 뭔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한다는 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다.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이해를 점검을 해야지. 그게 안 맞아서 학교의 일은 별개고 수행은 별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아니더라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것은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이해를 점검할 생각을 해야지. 수행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수행이라는 문제를 여기에는 적용을 안 시켜야 되겠다. 적용을 시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실제 경험으로 맞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응? 라는 거예요. 난 그 교수 말이 더 그렇죠. 더 훨씬 가깝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교수와의 앞에서 여러 번 대화가 있었는데 벌써 똑같은 질문을 벌써 몇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이면은 1년 후가 정년퇴직이고 이제 1년이 무슨 안식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준대요. 1년을 준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정년퇴직이래.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써니님이 그 교수 말이 더 와닿는다고. 그런데 역시 우보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러면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이 바른 이해인가 아닌가의 점검의 문제지 수행대로 그걸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보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보거사는 이제 이 일상 삶, 이 세상 삶이든 어떤 거든 적용되지 않은, 즉 맞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고, 그건 뭐 상담이 됐든 이 어떠함이 됐든 바른 수행의 이치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야광이라고 이름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수행에 대한 뭔가의 이해가 잘못됐는지 그 점검을 해야 될 문제지 수행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아 라고 하는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우보사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어제 대학 교수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써니님이 스스로 한번 이제 이쪽 경험도 많고 이쪽 경험도 이제 많아질 테니 그래 이쪽 경험과 이쪽 경험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훨씬 효과적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그쪽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 써니님의 보다 더 경쟁력일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그쪽만 공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써니님이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놀아버리면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접목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경험이 있으니 써니님만의 어떤 경쟁력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님이 우보거사 보고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우보거사는 요만큼 알면 이만큼 써먹는데요. 자기는 이만큼 아는데 요거밖에 못 써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옆에서 우보거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보거사는 요만큼 알면 이만큼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주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냐? 요만큼 알면서 요거밖에 못 써먹는 사람이 그게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써니님은 이만큼 알면서 요 아는 것은 빼놓고 그거만 빼놓고 요쪽 아는 거 요거만 써먹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공부했던 거를 조금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스님이 만약에 경험이 이게 서로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라고 한다면은 그걸 우보거사 올 때 맨날 그걸 물어야죠. 그래야 스님은 본전을 뽑는 거지. 응? 그게 무아라니까. 그거 무아를 어떻게 아니 그걸 뭐하라고 규정하면은 그러면 그게 규정됐다면 저쪽에 그게 잘 안다면은 저쪽에도 잘 그게 접목이 될 텐데 사실은 무아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만의 이해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좀 많이 연구해보라. 어떻게 이 무아를 그걸 갖다 연구하기 전에 시간도 없고 바쁜데 뭘 연구까지 해? 우보거사 오면 그냥 물으면 되지. 물으면 되지.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이 그것까지 연구를 해. 저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거 진짜요. 실석 이제 바로 보면 답을 주시는.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갖고
잘 제 됐으면 생각에는 잘 그 무화만 안 아니 주고 의보고사가 오면은 폼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을 응? 하면서 응? 얘기하면 응? 참 정말 괜찮아. 근데 사실은 나가 없다, 응.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게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 말씀하시면 싫어하시는데 바로는 그 성불교에서도 무아를 부처님의 그 큰 그걸로 핵심 그 요지로 알긴 알지만 그 무아를 막 바깥으로 이때까지 안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대중들이 그 무아를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나 큰,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여튼 그렇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황당하고 하여튼 조금 뭐랄까 좀 겁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아를 바깥으로 확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약간 뒤로 숨기고 그 대신에 알아차림 지금 그쪽 이론에서도 알아차림은 엄청 지금 접목되고 있거든요. 근데 무아 이거는 안 들어가요. 그 모든 이론에. 그건 왜 그럴까요? 스님님? 예? 스님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선 자기 자신부터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 대중한테 아니요,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경을 두 번째 설하신 거예요. 응? 가령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은 두 번째 설하실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설하시는 나중에 설하셨겠지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 번째 설하신 거예요. 응? 응? 두 번째 설하실 만큼 그게 가장 기본인데 아니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부처님 법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걸 이야기 안 하나요? 부처님은 두 번째 설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이야기를 안 하면 수행이 다 엉터리가 되는데 이해가 다 엉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은 딱 처음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니 반응들을 보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보다도 지금 사람은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가 모르니까 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걸 오해를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무아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봐요. 두 번째 설하신 거고 모든 설법에 있어 의보고사는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아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아라는 말을 안 써요. 무아라는 말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이라는 근본의 원인은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근본 괴로움인데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줘요? 자, 그래서 모든 괴롭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점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점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경험으로 그 사람이 괴롭다는 경험과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모르니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되죠. 응? 자, 그러면은 그러함이 어떠한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왜 부처님이 두 번째 설하셨는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가령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그 점이 이야기가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담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무아라 이름할 수 있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 영광님하고 대화에서도 그랬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아경이라는 것을 두 번째 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아를 이야기 안 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괴롭다는 것은 나라는 관념의 현상인데 괴로움을 상담해 주는 거지. 괴로움이 안 된다면 무슨 상담이 필요하겠어요? 상담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괴로움 상담인데 괴로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인데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괴로움을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괴로움을 상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첫 단적부터 잡을 깨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안 된다라고만
안 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만약 스님이 바르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상담들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스님만이 또는 경쟁력이 있는 이럴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데 왜 이걸 자꾸 빼놓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자꾸 빼놓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에 놀아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론에 놀아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힘들어서요. 놀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연구를 좀 해갖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자, 그런데, 자, 연구를, 자, 뭐, 너무 바쁜데, 뭔 연구를 해. 우선은, 그래, 우보고서 왔대, 뭐, 바로 요게 만들어. 와오면은, 일단은, 봉을 빼먹을 만큼 빼먹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미흡하면 연구를 하든가 하고, 일단은 쉽게 해야지, 쉽게. 빼먹을 만큼 빼먹어야지. 응? 저기서 자꾸만 체크를. 그래. 아니, 우보고서 바로 불러놨어. 그냥, 뭐, 본전을 빼먹어야지, 봉을 빼먹어야지.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 싶은 거는 이제, 다른 데서 채워, 연구를 해. 뿌리를 뽑으시라네. 아니 교사님 얘기를 들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도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다면은 많이 들어서 이해가 됐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거고 만약에 많이 들어도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것일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점검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딴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괴로움을 이제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자, 봐요. 자기가 분명히 알면은 방법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방편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방편지혜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방편지혜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떠함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자기가 분명히 이해하고 나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이 뭘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착각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으로 괴롭다,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이해가 되고 나면은 방편은요, 저절로 일어나요. 방편지혜는 저절로 생겨요. 응? 방편지혜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방편을 공부를 하면 그게 방편이에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방법을 쓰는 건데. 응? 예, 그 방편이라는 것을 지혜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방편지혜는 뭐냐? 깨달음이라는 그 경험에서 생긴다라고 그래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경험에서 괴롭다, 괴롭지 않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분명하면은, 그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래서 그 이치로 부처님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응?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 괴로운지, 들어보면 어떤 점 때문에 괴로움인지, 그게 다 드러나요. 자, 그러면 그 점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당신이 말한 그것이 당신의 경험을 한번 보자. 그것이 실제냐? 응? 사실이냐? 당신의 경험을 한번 보자.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당신이 생각하지 말아봐 한번. 응? 자, 지금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한다면 미쳤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냐. 항상 즐겁게 좀 생각을 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자, 그래 봐요. 됐더냐?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거야? 그게 네 생각이야? 아니, 내가 한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생각도 아닌데 그게 네 생각이야? 자, 수행이란 말 하나도 안 써요. 무아란 말 하나도 안 써요. 응? 자, 당신은 그 때문에 괴롭다 그러는데 봐라,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봐라.
맨날 우보사 보고 그러면 청국장 비유는 얼마나 꿀거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잘 통해요. 수행 모르는 사람, 그 맨날 들은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가장 잘 통해요. 야, 그런데 너 그 경험을 실제로 한 경험이라고, 과거에 그 경험이 누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경험인데 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그런 경험인데 그게 지금 실제야? 그러면 잘 알아들어요. 과거의 경험 또한 전부 다 그런 기억이잖아. 네 기억이라는 것이. 그러면 네 기억대로 과거가 있었냐? 근데 당신은 그 과거 경험 때문에 괴로워해? 실제로 있지도 않는 것을 당신은 실제로 있었다고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꼴이잖아. 잘 이해돼요. 봐요. 그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식상하고 에이씨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봐요. 처음 이야기하면요. 잘 이해돼요.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당장 집에 가면 당장 달라져요. 물론 그것이 또다시 생각으로 교정하고 그래서 그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아도 당장 달라져요. 그 순간 바로 편안해져요. 그 생각으로부터의 괴로움이 당장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래요. 자,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또 착각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 이제 가령 괴로워지고 당신이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전화를 하든가, 그래라.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 이제 그런 잘못된 이해가 없어지면은, 그럼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상담 효과? 예. 바로바로 드러나요, 바로바로. 왜? 자기가 괴로웠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가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 이해되면은 어떤지는 바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빼놓고 무슨 테크닉을 적용하고 방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